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이닉스가 오늘 발표를 했죠. 장초에 발표를 해서 30분 동안 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10조 3천억의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는 상승인 것처럼 보여줬다가 한 9만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한 2%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죠. 지갑을 열고 주가를 잃게 됐던 케이스였는데요. 인텔의 낸드 SSD 그리고 낸드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의 다롄 공장, 팩 공장이죠. 여기까지 이제 가져오는 조건이었었어요. 뭐 거래 계약은 그렇게 된 거였고, 90억 달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로 계산해서 한 10조 3천억이라 말을 하는 거고, 뭐 한 10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었고, 70억 달러를 먼저 선금으로 지급한 다음에 기본 것들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잔금 20억 달러를 마저 지불한 다음에 이제 완벽히 가져오는 형식이라 하더라고요. 인텔 낸드 사업이 이제 상반기 매출이 28억 달러였고 영업이익이 6억 달러였었으니까 마진율이 한 20%가 넘어가요. 굉장히 좋다라 보는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마진율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한 10%, 11% 수준이었었는데 이번에 20% 수준으로 마진율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인텔에서도 조금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낸드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한 사업이 된 건지, 이거는 이제 까봐야 알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훨씬 더 낮을 거니까 순이익을 추산을 해보자면 대략 한 퍼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낸드 사업을 던진다라고 했는데 왜 하이닉스가 이걸 굳이 이렇게 비싸게 사들인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좀 싸게 사오지, 좀 너무 줄 거 다 주고 사온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 또 다시 까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서 이제 2%로 마무리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크게 호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거 더 볼게요. 그럼 SK는 왜 상반기에 5조를 모았냐? 이것도 있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SK 전 계열사에다가 총동원해서 5조를 모아라 라고 해가지고 5조가량을 늘린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5조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현금 5조를 모으는 게 아마 무언가 굉장히 큰 무언가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았나 했었고, 굉장히 알짜 매물을 인수할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인텔의 낸드 사업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은 실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걸 더 싸게 인수했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제가 최태원 회장이라 하더라도 이거 외에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다. SK텔레콤이 1조 5천억이 들었고, 이노베이션이 2조에서 4조가 됐고, 하이닉스가 2조에서 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금이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까보고 나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현금들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현금성 자산 4조도 부족한 돈입니다. 더 많이 사업을 해야 되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거기다가 정유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조가 있어도 이 4조를 그대로 다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 2조 정도는 남겨놓고 2조만 써야 될 거다. 가용 현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도 2조에서 4조로 늘렸지만 하이닉스라는 규모를 계산했을 때 가용 현금을 다 쓸 수는 없어요. 많이 남겨놔야 될 겁니다. SK텔레콤은 현금을 만들려고 해도 많지가 않고 최근에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또 배당금도 많이 지급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현금이 막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SK는 굉장히 이 돈을 빡빡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SK 루브리컨츠라고 해가지고 윤활유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분을 매각한다라 그래요. 총 3조 대니까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하면 그래도 현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봤는데, 작년 2019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하이닉스가 9.9, 인텔이 9.5 요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0년 2분기로 봤을 때 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11.4%, 인텔이 11.5%, 이 둘이 합치면 22.9%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업계 2위로 바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카옥시아도 하이닉스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도시바 지분도
하이닉스가 보유했다라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카옥시아 같은 경우는 도시바가 40% 정도 가지고 있고, 일본의 무슨 회사 하나가 9.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50.1%를 가지고 하이닉스가 49.9%를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이제 공동 합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100%를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굉장히 최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온 거죠. 여기 인텔의 10%가 정말 누구한테 가냐에 따라서 패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보다시피 이게 만약에 인텔의 11.5%가 삼성전자에 가면은 거의 뭐 50% 가까운 지분이 되는 거고, 이게 마이크론에 가거나 이제 웨스턴 디지털로 가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합치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업계 2위가 됐다라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하이닉스 매출이 D램 위주의 산업에서 이제 낸드 매출이 많이 늘면서 6대4 정도로 이제 좀 균형이 맞아졌다라는 건데, D램 자체가 로또예요. 잘 벌면 잘 벌고 못 벌면 진짜 못 벌어요. 그래서 D램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많지 않았다라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인텔 사업 그 점유율을 경쟁자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을 한다? 비메모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 굉장히 뒤가 두렵죠. 뒤는 좀 든든하게 해놓고 가야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든 디램이든 이 메모리 사업부를 어느 정도 업계 1위까지 끌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뒤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 잡힌 게 한 5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62조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12.4배를 잡고 있는 거고, 인텔의 낸드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6,857억이니까 1년으로 치면은 한 1조 3천억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이익 보고 시가총액을 계산해 주면은 낸드 사업부를 7.5배를 적용해서 인수한 거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부를 그다지 비싸게 사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20%였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11%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확 뛰어오른 상태로 매겼기 때문에 7.5배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럼 평상시로 치면은 한 14배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본 거고,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 가격인 걸로 좀 쳐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텔은 왜 팔았냐라고 보면은 메모리 사업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하고 CPU도 하고 다 해볼라 했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건 빨리 팔아치우고 하나에 집중하자. 잘하는 거에만 집중해도 지금 경쟁자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 판단했었던 겁니다. 그 CPU에 집중을 하겠다라 했었던 거고, 지금 CPU에서 AMD랑 엔비디아가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GPU죠. 따라오고 있는데, 이 AMD가 지금 계속 스펙이 막 인텔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하는 스펙상으로는 AMD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호환성이나 기업들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에는 그래도 인텔 제품을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어떤 호환성, 안정성이면서는 인정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AMD에게 자꾸 뭔가 한 단계씩 밀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겠죠. CPU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메모리 사업부를 팔아서 나온 돈으로 CPU를 더 발전시키자, 아마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장들이 중국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미중 무역 분쟁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국도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1타겟이 누구냐면 인텔이었다라는 거고, 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팔아치우는 게 리스크 관리에도 좋은 거죠. 만약에 이거 못 팔아치운 상태에서 묶여버리면은 팔지도 못해요. 물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던지고 나가자가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하이닉스랑 지금 인텔의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 거죠. 10조를 무엇으로 충당할 거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현금성 자산이 4조고 이제 여기다 대출을 더해서 진행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8조 정도를 줘야 되니까 뭐 예상하기로는 뭐 현금성 자산 2조에다가 대출 한 6조 정도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나중에는
이제 잔금 2조는 현금 늘어나는 현금으로 좀 메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주가도 하락한 게 있었는데 SK텔레콤 자체가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 지금은 안 할 거다라고 봤던 거고, 나중에는 SK텔레콤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TM미디어 분사했는데 이제 이거를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 ADT 캡스도 있고 실버가도 있고 상장해서 현차를 땡겨올 것들이 많아요. SK텔레콤이. 그건 나중에 차차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의 이제 어떤 미래 먹거리 사업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5G, 그리고 자율주행, 이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SK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을 보셨을 때 2017년, 2018년이 레전드라는 걸 알 수 있죠. 당기순이익이 막 10조, 15조씩 나왔다가 2019년에 2조밖에 못 벌었고, 올해는 조금 풀렸다고 하더라도 3조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포를 봤을 때는 17 정도가 나오고 ROE도 7.3밖에 안 나오는, 뭔가 조금 매력이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이익 대비는 약간 고평가다라 볼 수 있는데, 전성기 시절로 순이익이 돌아오게 되면은 퍼가 4가 돼요. 그리고 ROE가 30이 넘어져요. 그때는 굉장히 또 저평가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SK하이닉스 주식이 비싸요 나빠요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3개월 단위로 계속 업황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지만, 또 요새 반도체 가격이 안 좋다, 또 이런 말이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마쳤고요. 결론을 내자면 뭐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싸다, 비싸다, 그리고 뭐 이 일로 인해서 오르겠다, 내리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을 숙제를 했다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숙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제갈량이 북벌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남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방 정벌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북벌에 이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다 끝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진출을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